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에 리딩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리스닝 담당을 해야 되는데, 리스닝은 리딩에 비해서는 조금 접근 방식이 약간 다른 부분이 좀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분 광고지에는 23점을 목표로 해서 이제 하는 걸로 리스닝이 나갔는데, 사실은 제가 좀 더 올려줄 수 있거든요. 올려줄 수 있는데, 일단 23점을 목표니까 더 높게 잡으시려면 뭐 높게 잡으셔도 되는데, 일단 뭐 23점이 이제 목표니까, 근데 보통 이 점수 전략을 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100점을 받으신다고 계산을 하게 되면 25점으로 똑같이 점수가 이제 분배가 되면 좋겠는데, 하다 보면 뭐 스피킹에서 너무 힘들다든지, 그죠? 그래서 아마 리딩 쪽에서 조금 더 높게 점수 잡는 전략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리스닝은 이렇게 이제 점수 전략을 잡으셨다고 보고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을 봐서 시험 성적표가 날라왔을 때 21점을 받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걸 몇 개를 맞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5점이 목표시라면 요거를 적어 놓으시고, 거기 적혀 있겠지만 만약에 23점이 목표시라면 이걸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시험 점수가 21점이 성적표가 왔다. 그러면 결국은 어디서요? 여기서 2개를 빼면 되는 거죠. 2점이 지금 부족하니까 여기서 2개를 빼게 되면 24개 정도를 맞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10개 정도를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34문제 중에서 몇 개 맞았는가만 나오고 시험을 보면 몇 개 맞았는가는 안 가르쳐줘요. 그냥 점수만 날라오기 때문에 현재 내 위치를 파악을 하려면 실제 점수가 있으시면 내가 몇 점이니까 몇 개 정도 맞고 있고, 또는 모의고사를 보면 현재 몇 개 정도 맞았으니까 몇 점이다. 그래서 목표 점수에서 정확하게 몇 점 정도가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8점 정도를 시험장에서 이제 봤는데 점수가 날라왔어요. 일단 충격이에요. 그죠? 근데 18점인데 목표 점수가 23점으로 잡았을 때는 18점이면 뭐 엄청난 한 반 정도 맞고 반 정도 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굉장히 좌절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침착하시고, 그러면 18점인데 23점을 맞으시려면 5개를 더 올리면 돼요. 굉장히 많이 틀린 것 같지만 결국은 5개를 이제 더 올려야 되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5개를 올리는 거하고 내가 지금 귀를 막 뚫어서 듣는 거하고 이제 무슨 관계가 별로 없어 보여요. 하루 종일 듣고 있는데 결국은 더 많이 들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개수가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리스닝 자체가요, 이번 달에 오늘 지금 듣기 공부를 하시고 다음 달 월말쯤에 내 귀가 많이 향상됐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달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고 조금씩은 늦는데,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왜 무엇이 나오는지를 모르고 공부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무엇이 나오는지를 알고 공부하시면 다 들리지는 않지만 내가 공부했던 토픽에서는 뭘 물어봤었고 뭘 출제하니까 그런 걸 잘 들으면 된다라고 좀 정리가 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떤 걸 들어야 될지를 조금 알려줄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잠깐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제가 뭐 맨날 얘기하는 건데 그냥 샘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theory 같으면 나오면 그게 어떤 토픽에서든 theory는 나오는데, theory는 뭘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라고요?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론 자체가 완전히 완벽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론의 문제점 얘기가 나오고, 그 문제점을 근거로 했을 때 결론을 prove 할 건지 disprove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되는 것이 스토리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개하는 방식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theory가 나오니까 무슨 theory든지 간에 나오면 뭐 근거도 듣고 결론도 듣고 이론의 문제점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예를 들어보면 병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병은 계속 바뀌어요. 병은 계속 바뀌지만 병의 원인이나 증상, 그 다음에 이제 치료법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출제를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문제가 렉처 같은 경우는 6문제가 나오는데 메인 아이디어 문제를 빼게 되면 디테일 문제가 5개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문을 쓰고 문제를 낼 때 병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병의 원인이나 증상이나 치료법 얘기를 빼고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딱 들어가는 게 뭐야? example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얘는 항상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결국은 내가 공부하는 토픽마다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갖고 드린 핸드아웃을 잠깐 보실 수 있나요?
여러분 그 리스닝 보시게 되면 이쪽에 채점 기준 볼게요. 그 점수 전략 보시게 되면 리스닝 편에서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채점 기준인데 이건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이 점수도 제가 쓴 건 아닙니다. 22점에서 30, 그 다음에 14점에서 21점 이렇게 나눠놨죠. 그러니까 중급과 고급 쪽으로 가는데 물론 뭐 22점이 고급이냐 뭐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얘네들이 나누는 기준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알겠죠? 그랬을 때 보면 여기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두 번째 박스 읽어보시면 뭐라고 적혀있죠? 그렇죠? 저기 더 distinguish 구별하라는 거죠. more important ideas죠. 어디로부터? less important ones.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잘 들리는 학생이 학원에 왔을 때 안 좋은 케이스를 얘기해드리면요. 처음에 잘 들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잘 들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풀면 잘 포인트를 잡아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27점 맞은 거야 처음에. 그래가지고 오케이 나 잘 들으니까 좀만 더 열심히 하면 30점 나올 거야. 막 공부합니다. 근데 공부를 그냥 하시면 점점 정보가 중요한 게 많아져요. 그래서 노테킹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다 중요해. 그래서 27점이었는데 25점, 23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18점 정도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한 22점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열심히 공부하면 다시 18점 정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때 완전히 멘붕이에요. 4개월 동안 18점으로 시작해서 계속 18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두 가지 원인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설명을 잠깐 들어보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이제 전부 중요해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더 많이 들리면 적당하게 ETS가 오답을 써요. 그러면 이제 들렸던 정보가 오답으로 막 나오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안 들려서 틀렸는데 이제 들려서 오답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을 잘 모르게 돼요. 더 많이 들리는데 그냥 별로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샘플로 좀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걸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병은 뭐가 나오고 뭐 theory는 뭐가 나오고 이런 걸 알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하는데 공부를 혼자 하시는 걸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되는가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리딩하고 리스닝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리딩은 어떤 부분을 물어보는 건지 유형 자체가 조금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리스닝은 문제의 유형이 분명히 존재해요. 출제자들한테는. 근데 물어보는 내용 자체를 반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점은 얘는 왜 들었어? 얘는 왜 들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뭘 느끼게 되면 장점과 예를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금방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ETS가 뭘 묻는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유형을 약간 변형을 하는데 그 변형하는 부분을 오늘 잠깐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내가 공부를 해줘야 이게 빨리빨리 향상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생소하게 들리실 건데요. 형태적인 유형하고 내용적인 유형이 일치하는 케이스하고요. 그 다음에 형태적인 유형과 내용적인 유형이 일치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샘플 문제로 간단히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잠깐 볼게요. 그 다음에 요 디테일 문제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형태적인 유형과 내용적인 유형이 일치하는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n architecture class. 편하게 들으세요. 오늘 이거 안 들리는 거 갖고 오면 안 되니까 잘 들리는 거 갖고 왔어요. The advantage to the gambrel roof should be obvious. There's much more room on the second floor. 자, gambrel roof는 여러분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는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장점 얘기하는 거죠. The advantage to the gambrel roof should be obvious. 그죠, 분명해요. There's much more room on the second floor. 자, 2층에 공간이 많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정도 장점이 안 들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장점이라고 언급을 했고 문제 자체가 장점이라고 나오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장점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거를 풀 때 답은 뭐예요?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ETS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집단은 아니에요. 자, 일단은 머리를 많이 쓰게 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지금 힘드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답을 잠깐 보시게 되면 C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난 B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에 대한 오답이죠? much more room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many rooms는 뜻이 틀려요. much more room은 공간이 넓다는 뜻이고 many rooms는 방이 많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강의실이 much more room, 공간이 넓어요. 그러나 many rooms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들리는 사운드 가지고 장난을 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지난번 설명에도 이건 잠깐 설명을 드렸었고 또 하나 추가로 나갈 건데 이런 거에 B를 쓰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시험장에서 굉장히 시험을 잘 봤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 이 점수가 나오는지. 그래서 뭐 밀렸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컴퓨터 클릭하기 때문에 밀려 쓰는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잠깐 볼게요. 이런 부분은 이거는 이제, 요런 문제는 쉬워요. 장점을 얘기했고 장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때, 건축에서는 장점, 단점을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단 조심해 주실 것은, 쉽게 오답에 걸리지 않도록 컨트롤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자,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난이도를 좀 올려볼게요. 요 정도 하고 이제 뭐 할 거니까, 자, 들어보세요. 질문도 앞에 케이스는, Number 3. What is the advantage of a gambrel roof? 이런 거는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유형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지금 스크립트 보고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So there's not as much space to walk around 다른 문제입니다. as with a gambrel roof house. But the main advantage of the lean-to roof is that it allows you to have a number of windows on the roof. 요거 들리십니까? 자, 볼게요. But the main advantage of the lean-to roof is that it allows you to have a number of windows on the roof. 그죠? 뭐 장점이 뭐라고요? 창문이 많다. 뭐 이 정도 안 들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안 들리시면 탭스를 가야 될지 몰라요. 알겠죠? 볼게요. 자, 근데 지금 두 번 볼게요. 두 번. 자, That you get a lot of light. 자, 근데 두 번째 장점 보겠습니다. 자, You get a lot of light. 다시요. But the main advantage of the lean-to roof is that it allows you to have a number of windows on the roof. There's really not that much function other than the fact that you get a lot of light. 자, 두 가지 포인트 있습니다. 창문이 많다는 것과 그래서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출제하는 포인트 잠깐 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딱 뭐로 바꾸죠? 똑같이 지붕의 장점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출제자는 지붕의 장점을 묻고 싶은데 문제가 뭘로 바뀌죠? infer로 바뀌어요. 그러면 형태적으로 묻는 문제는 infer예요.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장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형태적인 유형과 내용적인 유형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볼 때 뭘 틀리시는가요? 공부했을 때 딱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저 infer 틀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infer 틀린다라는 얘기는 틀린 거는 맞는데 결국 어떻게 될까? 무슨 내용을 틀린다라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내용적으로 잠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부분에서 장점에 대한 내용을 infer 시켰다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케이스인데 오답 방식만 제가 잠깐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infer에 대한 부분은요. 뭐가 어렵냐면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답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장 갔을 때 답을 찾을 때 내용은 쉬운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볼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래요.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집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gambrel roof하고 lintel house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요런 오답. 아까 요런 거는 어떤 거냐면요. gambrel roof 앞에 있었던 집의 장점을 써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눈에 직접적으로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 창문이 많았다라는 장점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추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추측을 하게 되는 거야. 창문이 많으니까 아름다운 풍경을 좋아할 거야. 그래서 C 같은 오답을 또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infer는 뭡니까? 장점에서 infer를 해오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창문이 많아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빛이 많이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으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실내가 밝은 걸 좋아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똑같은 장점의 문제인데 infer로 가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가죠. 자, 그러면 핸드아웃 한 페이지만 더 보고 저는 끝내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실 때 여기 아까 봤던 거예요. 제가 설명은 다 했고요. 아까 ETS 그 채점 기준을 잠깐 보시면 맨 밑에 중급, 고급하고 중급을 나눠주는 게 제가 박스를 쳐놓은 게 있죠. 그 부분이 뭐라고 써있죠? inference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1점으로 여기는 ETS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1점에서 22점 기준으로 이상으로 올라가시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infer 문제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안 들려서 틀리는 것보다는 듣고 infer라는 문제형 잘 이해를 못하시면 그 부분에서 이제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그거예요. 같이 공부를 했을 때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될까? ETS 채점 기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뭘 묻고자 하는지 뭘 알아야 점수가 나오는지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접근이 들어가셔야 되는지 그냥 많이 들린다고
점수가 올리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닝은 잘못하시면 가장 프로그레스가 없어요. 계속 듣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점 정도에서는 계속 듣기를 하시면 듣기 능력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20점대 초반까지는 진입을 해요. 그러나 거기서 유형적인 난이도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점수 정체 현상이 온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걸 오해하시지 마시고 듣기 공부를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평소대로 듣기 공부를 많이 해주시고 많이 들어서 점수를 올리는데요. 점수가 약간 정체 현상이 딱 생기는 것 같으면 빨리 자기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점수 리스닝이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안 그러면 계속 듣고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리스닝은. 알겠죠? 근데 오늘은 여기서 저 인퍼런스 문제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항상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를 버리고 ETS 기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것은 또 0단계에서 또 잘 할 수가 있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